파워마켓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도 오늘 혹시 현대중공업 이야기 하실 건가요? 원고는... 오늘 거의 대부분 분들이 현대중공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실적도 좋았고, 예. 또 이제 LNG선 수주 소식도 있고 해서 뭐 농담 삼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이제 오름폭 계속해서 넓혀놓네요. 51포인트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던지겠죠. 왜 이렇게 오르는 거야? 여기서 더 오를까? 근데 그 해답을 찾아보자면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을 몇 가지 좀 봐야죠. 지금까지 펼쳐져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또 나타날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지금 현재 변수들을 긍정적인 변수들과 부정적인 변수로 좀 나눠보면 여전히 이제 부정적인 변수는 이제 이번 달 그 초반부터 해가지고 중반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그리스, 그 다음에 미국의 QE2 종결, 그 다음에 글로벌 어떤 성장세 둔화, 요런 요인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의 하락 압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조정 압력을 받았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면서 어떤 시장을 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어쨌든 펀더멘털의 어떤 지표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제약하는 요인이긴 하지만 아직 지표상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받았던 어떤 조정에 대한 강한 되돌림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면에는 긍정적인 변수인 아무래도 실적과 경기 모멘텀이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분기 이제 그 6월 접어들고 월 말로 갈수록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형성이 될 텐데, 결국은 2분기 실적도 1분기 대비해서 20% 이상의 어떤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작년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 이상의 그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 계속적으로 양호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그 부정적인 변수들은 점차 이제 그 자리 입지가 좀 좁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펀더멘탈의 시장은 이제 좀 주목을 하면서 계속적인 어떤 그 하락폭에 대한 되돌림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 변수 중에서 하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리스 채무 문제인데, 오늘 뭐 아침에도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독일이 또 이제 새로운 대출을 통해서 그리스를 좀 도와줄 가능성 나오니까 역시 부정적 변수 중에서 가장 큰 게 하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또 이제 반등이 커지는 거고. 근데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리 드는 게 오늘 경기 선행지수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경기 모멘텀이 이제 양호한 걸 긍정적 그 변수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경기 선행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차죠.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한 달 전에 비한 게 그 전달보다는 얼마나 또 나아졌는지를 계속해서 비교를 해보는데 3개월 연속해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건지요? 이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 전부터 예상을 해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어떤 그 우려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히려 이제 그 어떤 반등 시점을 다음 달에 이제 발표될 5월 경기 선행지수부터는 상승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계속적으로 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성의 해소, 그 다음에 그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강하게 오늘 어떤 상승의 한 이면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오늘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는 이제 4월달 경기 선행지수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왜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 주된 그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그 물가 급등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4월달과 이번 달 들어서 이제 그 QE2 종료에 따른 어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상품 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어떤 물가 급등세는 진정되는 그런 신호들이 지표상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에는 이런 그 물가 부담으로 인한 그 경기의 어떤 훼손이 없어진 채 이제부터는 그 계속적인 어떤 수출과 글로벌 어떤 성장의 점진적인 확산 움직임에 같이 동조를 하면서 경기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얻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배경이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밤새 이제 굵직한 뉴스가 나온 게 독일에서 이제 앞으로 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해 나가겠다, 예. 가동 중인 것까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뭐 고스란히 증시에 반영이 되죠. OCI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업황 어렵다, 경쟁자 많이 대두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뭐 투자하는 거 좋지 않다, 뭐 이렇게 악평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은 뭐 9% 가까이 엄청나게 또 반등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조금 더 이어질까요? 국내에서 이제 신재생 관련된 주식들이요. 이 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아직 어떤 다른 국가로의 파급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죠. 예, 아직은 모르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 내에서도 총리가 발언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최종 의회 승인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역시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어떤 신성장 산업군에 대한 어떤 각국의 좀 지속적인 관심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글로벌의 어떤 불균형 문제를 좀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 정부는 이런 신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 LED 이런 녹색 성장 산업군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기술에 대한 부분도 역시 각국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면서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신성장 동력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회사들의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을 듯한데, 왜냐하면 실적이 안 되는 기업들이 이쪽 테마에 이렇게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계속적인 어떤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조정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은 자칫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OCI라든지 이렇게 예.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의 이런 신성장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역시 대표주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전판이 있을 만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로요. OCI도 뭐 긍정적으로 보는 것 예. 중에 하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월 전망, 물론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상반기 내에는 하나대투증권도 한 2분기는 이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6월까지도 마찬가지인가요? 변함없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 향후 3개월 역시 목표치의 상단은 2,350이고, 예. 하단은 2,05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승세가 좀, 반등이 좀 가파르게 이루어져 있는데, 결국은 전고점인 2,2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하여서, 목표치 상단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승 동력을 좀 많이 갖추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변동성 요인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런 요인들이 상승하는 중간중간에 계속적인 어떤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긍정적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실적이라든지 경기 모멘텀들이 계속적인 어떤 상승세를 뒷받침하는 부분들이 계속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목표치 상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대 낙폭과 그 다음에 이익 모멘텀, 그 다음에 어떤 저평가된 밸류에이션 이런 전략까지 같이 겸했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볼 업종은 역시 주도주인 에너지, 화학, 자동차 업종, 그 다음에 조선과 철강 업종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주는 계속해서 가는 거고, 화학과 예. 자동차 계속해서 가는 거고, 여기에서 순환매가 조금 더 넓어져 봐야 철강까지. 예, 그렇습니다. 철강 업종에 예. 대해서 좀 잠시 코멘트를 드리면. 워낙에 어제 좀 낙폭이 커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 약세를 보인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철강 업황에 대한 사이클로 봤을 때 2분기가 바닥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다음 달부터는 상승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경기 선행 지수 상에서 가장 그 큰 비중을 갖고 그러니까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항목이 자본재 수입액입니다. 근데 이 자본재 수입액이 업종별로 어떤 그 상관성을 봤을 때 철강 업종과 가장 그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모멘텀까지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철강 업종에 대해서는 좀 그 저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오히려 좀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2분기 바닥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업황의 좀 턴어라운드를 시간을 갖고 좀 천천히 철강주도 관심 있게 보는. 예. 대표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대제철이 좀 그 낙폭이 굉장히 큰 어떤 철강의 대표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그 현대제철이 어떤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 포스코보다는 역시 현대제철. 예, 조금 더 쉽게 알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의 이종성 연구원과 함께 6월 시장 전망까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